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뉴스 바로 이제 들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집값 계속 내리는데 더 추락하는 경제 지표. 전문가들 하반기 2차 조정 경고. 서울 아파트 값이 7주 연속 내리고 있는 가운데 실물 경제에 타격이 올 경우 주택시장에서 또 한 번의 조정세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실물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 수요 심리도 위축돼 주택시장에도 파생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뭐 이런 분석은 뭐 너무 그냥 예측 가능한 것처럼 요즘에 기사들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블랙스완 표현을 하나 했는데요. 네.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나심 탈레브라고 하는 이제 그 금융위기를 좀 예측하고 거의 적절한 투자를 했던 나심 탈레브의 아주 명저죠. 행운에 속지 마라, 블랙스완, 그다음에 이제 그 안티프레즈 이 세 권이 이제 나심 탈레브의 역작인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다독다독에서 한 번은 행운에 속지 마라를 했고 저희 빠세에서는 블랙스완을 했고 다음에 또 그 다독다독에서 그 안티프레즈 갖고 보실 예정인데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장에서 이런 경제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지침을 주는 책인데요. 결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규칙도 없고 공식도 없지만 적어도 이런 시장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무 무리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고요. 확신에 탄 전망.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전망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시경제를 예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망함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보세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하죠. 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요. 2.3%를 잡았대요.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기관들에서는 다 네. 뭐 마이너스로 전망하는데 네. 0.2도 아니고 2.3%.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망하는 수치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거 오히려 세상을 호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나 보다 해서 혹시 무리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물 경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주택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일단 구매력이 좀 급감할 테니까. 그래서 이 실물 시장이 주택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일단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으로 갔을 때 어떤 그 선택들을 할 것인가일 텐데 기본적으로 주식이나 금융권 상품보다는 부동산 상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은 유동성이 빠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안전한 것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그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따져보셔야지 이럴 것이다 그냥 오히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게 전망을 하는 것들보다는 경고를 하기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태에서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하자라는 말씀이 맞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근거 없는 전망을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해서 좀 3명의 부동산 전문가가 나와요. 박원갑 KB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 위원님께서는요.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단순 금융위기가 아니라 실물 경기 위치까지 겹한 복합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택시장은 코로나19와 실물 경제 위축에 파생적인 영향을 받아서 2차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 회복세가 늦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체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원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심하자라는 메시지로 좀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자. 오케이, 전 찬성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렇기 때문에 실거주 집 마련도 미뤄서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금매물이 나오거나 조정됐을 때 좀 더 확실한 물건들은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은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광수 미래에셋 대우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2차는 물론이고 3차, 4차까지는 계단식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리스크에 대한 뭐라 그럴까 좀 경고를 하는 건 좋은데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빠지게 되면 저도 오케이 하겠는데 전세가가 오히려 좀 오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 8년도, 9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고 그 이후로 2010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 주택시장이 계속 2차, 3차, 4차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시장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그때는 대기 수요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빠져도 아무도 거듭도 안 받거든요. 급매가 나와도 거듭도 안 보니까 급매, 급매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빠지고 2013년도에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냐면요. 서울 부동산 시장과 전혀 무관했던 그러니까 진짜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지방은 호황이었거든요. 그때 서울이 빠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방이 있는 투자자들이 서울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렇게 싼데 왜 안 살까? 예,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방 투자자들이 먼저 투자를 시작했고 나중에 서울 투자자들이 2014년도 이후로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대기 수요층이 없을 때는 냅둬도 빠지는데 지금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뭐 나오잖아요. 금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대기 수요층들이 쫙 달라붙습니다. 그런 게 다른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2차, 3차, 4차까지 빠질 수 있는 아파트 상품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2차, 3차, 4차가 아니라 저는 1차도 정도 안 갈 것 같아요. 예, 그런 좀 예측들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순히 제가 드린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값은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등률이 나오게 되면은 대기 수요층에 가서 그냥 봐서 협상을 해갖고 바로 또 사버립니다. 근데 이게 2차, 3차, 4차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민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물 경기가 안 좋아져서 집값만 올라갈 수 없다.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보합 상태에서 한번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이것까지도 제가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게 실업률 등의 선행 지표가 좋게 나오면 V자 반등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FM적으로 좀 어떻게 교과서적으로 대표해 주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2차, 3차, 4차까지 갈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건 위기를 조정하는 것들이고요. 2007년도, 8년도에 그 유행했던 모 소장님이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 그분 규정하셨는데 정확하게 2014년도에 뭐 부동산 시장이 미쳤다고 그랬었나요? 아무튼 그 이장으로 폭발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때는 진짜 오히려 그게 좀 도가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게 단순하게 경기 지표를 보는 것들 참고하는 것들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보시고 아파트가 지금 거래되는 행태들을 보시고 전세가를 보시고 예, 그리고 한번 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다음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여보 나 사표 냈어. 제목이 네. 신혼 특공 넣자예요. 철렁하는 말이네요. 네. 네. 서울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에서 역대 최고 기록이 잇따라 갈아치워지고 있다. 가점이 낮아 일반 공급 청약에 나설 수 없는 30대 무주택자들이 특공 청약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소득 기준이 낮은 탓에 과감히 퇴사를 선택하는 부부도 늘고 있다. 그래서 어떻길래 이렇게 퇴사까지 선택을 할까 하고 경쟁률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평균 특공 경쟁률이 예를 들어 흑석 리버파크 자이 같은 경우에 251.8대 1인데 그 신혼 특공 경쟁률은 거의 2배 가까운 462.2대 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경쟁률도 높고 그 흑석 리버파크 자이 특공 같은 경우에 보니까 15가구 모집에 6,933가구가 몰렸다고 해요. 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수장님?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고 네. 공급은 고정돼 있고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죠. 결국은 이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게 모든 입지가 다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새 아파트라고 이런 건 아니고 입지가 좋은 곳에 새 아파트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흑성 리버파크 자이나 호반 서밋 목동이나 우장산 숲 아이파크 다 경쟁이 높긴 했는데 흑성 리버파크 자이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은 입지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결국은 그래서 이건 다 서울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세제지수가 나왔는데 지방은 또 이렇게 안 나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키가 뭐냐면은 30대예요. 네. 30대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으로 당첨되기는 굉장히 그냥 희박하죠. 예, 네. 제로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 네. 지금 일반적인 그 평균 분포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왜 그러냐면 일단 결혼이 늦잖아요. 결혼이 늦죠. 대부분 30대에 결혼하기 때문에 진짜 30대가 무슨 신혼부부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20대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은 지금은 다 30대 결혼해요. 20대 결혼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40대에도 합니다. 맞죠? 네. 예, 네. 제 친구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40대 하던 30대 하던 결혼을 할 얼마 안 되신 분들, 여기 신혼부부의 기간을 7년으로 보통 한정을 했는데 결혼한 지 7년이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30대, 40대 분들 중에서. 그렇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점으로 안 되기 때문에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낮거든요. 그리고 확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퇴사를 해서 확실하게 이런 신혼 특공이라든지 특별한 공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 기사의 좀 그런 것들이고요. 좀 주제였었고요. 그러면 퇴사를 왜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특공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조금 약자들, 그러니까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아마 이 기준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일단 한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면은 소득이 줄죠. 그게 그렇게 선택하는 게 근데 맞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당첨이 되고 또 취직을 하면 되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도 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노력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례 이제 뭐 기사만 나온 게 아니라 사례로 여러분들 인터뷰를 이제 실어 놓기는 했어요. 네네. 네. 근데 이렇게 했다가 정말 이것도 당첨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이러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신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네. 하셨을 것 같고요. 이런 사례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손으로 꼽을 정도겠죠. 그래서 제 말은 이거를 약간 좀 더 이런 무리를 하지 않도록 좀 뭔가 대책이 더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방법 없어요. 그런가요? 네, 정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정부도 지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분들도. 근데 방법이 없는 게 서울의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서울의 새 아파트 수는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3년 내내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구축들 같은 경우는 안 올랐거든요. 그럼 결국 구축들을 가서 살라고 하면 되는데 그 말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그냥 새 아파트 아니라 구축도 괜찮다. 입지가 좋으면 괜찮다.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계속 새 아파트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새 아파트를 정말 이런 30대들한테 주고 싶으면은 신도시를 많이 만들어서 주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안 가잖아요. 안 가기 때문에 방법은 관용교통망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것들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또 안 가는 이유를 따져 보면은 입지가 안 좋아서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번 얘기를 했는데 3기 신도시를 강남권에다가 많이 만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다 강남에 제일 먼 지역에도 제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위치도 조금 다시 좀 재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남양주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물에 붙이는 것들 보면은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싫어하면은 그 싫은 것들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분석하고 그렇지 않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막 밀어붙이거든요. 지난주에도 또 교통망 계획 나왔는데 강남권에만 또 몰아주는 정책들이 나오는데 거기다 몰아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 주거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결국은 이게 해소할 수는 없고 하나의 해프닝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라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불법이나 뭐 투기를 하겠다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결국은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내 집 마련 하시는 사람들한테는 대출도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더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구축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신축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축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신축은요. 일단 계약금만 걸어놓고 조금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짤 수가 있거든요.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뭐 중도금 대출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무주택자들한테는요. 세금 규제, 대출 규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1주택자까지도요. 알겠습니다. 예. 그 소장님도 청약통장 있으신가요? 있죠. 그럼 결혼한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셨잖아요. 20년 됐죠. 각점이 도대체 그럼 몇 점 정도 되시나요? 저는 주택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가점이 낮죠 일단. 네. 왜냐면 무주택자 기간 점수가 지금 일단 다주택자 네. 점수가 제일 크긴 한데 그거는 네. 뭐 저도 2명이 있기 때문에 네. 나름 점수가 높아요 그 부분. 네. 그게 답니다. 점수가. 알겠습니다. 부양가족 3명. 예. 네, 문득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들어갈까요? 네. 며칠 전에 온통, 그러니까 기사는 뭐 이거 하나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보는 SNS에서는 이걸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청약 당첨되면 앉아서 최소 5억 번다. 26만 명 줍줍쭉 우르르. 힘드네요, 발음이. 정부의 청약 규제와 코로나19도 로또 청약 열기를 꺾진 못했다. 당첨되면 5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자 단 3가구 자녀 물량 공급에 무려 26만 5천 명 가까이 몰렸다.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날 네. 그 2020 주거 종합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네. 굉장히 큰 대책인데 네. 아무도 그 기사를 안 봤어요. 다 이 기사만 봤죠. 예. 그래서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됐습니다. 진짜. 제가 이 청약 그 단지가 1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바로 또 본청약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 줍줍인데. 예. 위치가 이제 서울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그러니까 서울 포레스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서울 숲이 가까운 것 같은. 서울 숲에 곳이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바로 이제 앞에 여기 보통 이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네. 단지 조경이 크진 않잖아요. 근데 서울 숲이 딱 붙어 있어요. 네. 그냥 바로 단지랑 붙어 있기 때문에 서울 숲을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단지기도 하죠. 한강 다 보이고 당연히. 예, 그렇죠. 남산도 보이고 응봉산도 보이고 강남도 보이고 저쪽 여의도도 보이고 아무튼 입지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세 가구 모집 중에 음. 그 전용 97제곱미터 B가 한 네. 가구 모집에 21만 5천 명 정도가 몰렸다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숫자 같아서 네. 이게 너무 이렇게 상상 같고 소설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청약 통장 뭐 유무랑 상관도 없이요. 그냥 19세 이상이면 다 청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다 넣겠죠. 보통 이 관심 가는 집이 한 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빠가 관심이 있다. 부인도 넣었을 거고 애들도 넣었을 거고 한 집당 4-5개씩 들어갔겠죠. 어차피 당선되면 일단 되는 것들이니까. 일단 소장님은 안 넣으셨잖아요. 저는 안 넣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넣지 않을 만큼 부담이 없는 분들이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그런 저도 건가요? 이제 제가 아침에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을 네.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안 넣은 이유가 당첨될까 봐 안 넣었어요. 네. 왜냐면 또 괜히 또 투기 조작한다고 볼까 봐. 근데 26만 명 중 분의 확률이- 1이 될까 봐 네, 안 네. 넣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97제곱미터가 제일 작은 평형대예요. 네. 이게 얼마냐면요. 17억 정도 해요. 17억 4,100만 원이네요. 대출 당연히 안 나오네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네. 이거 돈이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여기 전세 가격이 한 15억 정도 할 거예요. 그럼 돈이 얼마 안 필요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끼고 하는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근데 네. 실거주 목적보다는 이게 투자 목적이 훨씬 크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들이고 결국은 26만 명 정도 투자자들이 있구나라는 것들. 정부가 이게 두려운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 건가. 투자층들이 몇 명 있나. 서울에 아파트 투자할 사람들이 26만 명이 있구나. 그럼 결국은 26만 명이 두려워서 규제를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아무튼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만큼 세상에 유동성이 많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들이 하나의 사인인 것 같고요. 이것들이 서울 포레스트, 아크로 포레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단지들이 나옵니다. 근데 물론 다른 단지들은 이제 줍줍이 아니라 일반 분양이긴 하지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서울 수요 많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것들을 자꾸 부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몰렸냐면요. 싸게 분양했기 때문이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 지난 3년 동안 가격이 오른 것들을 보면요. 투기꾼들이 올린 건 전혀 없어요. 진짜. 2016년도 11월 달 이후 투기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너무 커요. 그건 2012년, 13년 그때는 가능했던 수치였었고 지금은 갭 투자가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산가들이나 정말 장기 거주 목적 수요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거는 싸게 분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자꾸 이 허그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분양가가 비싸면은 주변 시세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규 아파트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시세를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결국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다 보니까 주변 구축 아파트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받게 되면 다 당연히 구축 이상만큼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만큼이 이미 가치가 확보가 돼 있다 보니까 로또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그냥 새 아파트는 비싸게 분양해서 미분양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분양 나게 되면요. 그다음부터 하락의 신호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구축들도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그게 맞는 방향 같아요. 저는 안 생각해도.